누군가가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잠시 망설입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일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왜 인간은 어떤 이야기는 끝까지 마음속에만 남겨둘까요? 비밀은 거짓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바꾸는 것이지만 비밀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비밀을 간직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비밀을 자신의 정보와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할지, 어디까지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경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솔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 혼자 정리하고 싶은 감정, 쉽게 꺼낼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비밀은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가까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은 비밀은 심리적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에서는 중요한 비밀을 오래 간직할수록 그 내용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밀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생각 속에서는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비밀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존재도 모든 것을 숨기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 역시 인간의 마음을 이루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줄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실수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를 보상과 습관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행동이 순간적으로라도 만족감을 주면 우리의 뇌는 그 행동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후회했던 사람도 다음날 밤이 되면 다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보다 그 순간의 즐거움이 먼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민감합니다. 장기적인 이익보다 지금 얻는 작은 보상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은 운명이 아닙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보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같은 실수를 끊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배우고 때로는 다시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장은 시작됩니다. 오래 읽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끝난 것을 놓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보다 끝맺음을 더 어려워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붙잡고 계속 미루기도 합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효과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이미 시간과 노력,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고 맞지 않는 일을 오래 붙잡고 끝난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미래보다 이미 투자한 과거를 더 크게 의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놓는 것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만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기보다 이미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붙잡을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과거의 투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은 무엇을 붙잡을지뿐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할지도 배워갑니다. 우리는 미래를 자주 상상합니다. 이 일을 끝내면 행복할 거야. 이번에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덜 행복하며 생각보다 더 힘들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미래를 이렇게 자주 틀리게 예측할까요?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때 현재의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복잡한 변수들을 쉽게 놓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 예측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미래에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예측하지만 그 예측은 자주 빗나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공적인 장면만 떠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를 계획 오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가 아니라 예상 밖의 상황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오류를 알고 있는 사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가능한 미래보다 희망하는 미래를 먼저 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계획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두고 변수를 인정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에 더 잘 적응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착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합니다. 너 많이 달라졌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성격도 생각도 습관도 조금씩 바뀌었지만 스스로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변화를 가장 늦게 알아차릴까요?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하루는 아주 조금씩 지나가고 변화도 아주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자기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며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두려워하던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는 대부분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변화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몇 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일기를 읽거나 오래된 사진을 보며 놀라곤 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순간 우리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변화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작은 변화가 쌓인 결과입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그 변화가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매일 함께 살아가는 자신조차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변화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이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 말합니다. 그거 못 봤어? 분명 같은 곳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은 보고도 놓칠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만 선택해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주의 맹시라고 설명합니다. 주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눈앞에 있는 다른 정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숫자를 정확히 셉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눈에는 들어왔지만 뇌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익숙한 길에서 새로운 간판을 못 보고 지나치고 매일 사용하는 물건의 작은 변화를 뒤늦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력이 아니라 주의의 방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놓치는 것은 사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표정, 작은 신호, 변화의 징후도 바쁜 일상 속에서는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해서 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만큼이나 무엇을 놓치느냐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젯밤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은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인간은 우연한 일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 할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우연히 겹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 우연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아포페니아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관련 없는 정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연결이나 패턴을 발견하려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구름에서 동물의 얼굴을 보고 별을 이어 별자리를 만들고 주식 차트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으려 하는 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질서보다 질서를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왜 이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과거 인간에게는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풀숲이 흔들릴 때 그저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맹수가 있을지 먼저 의심하는 편이 더 안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뇌는 패턴을 빠르게 찾도록 발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능력이 오늘날에는 때때로 착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관계없는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패턴을 찾는 능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과학도 예술도 발견도 모두 작은 규칙을 발견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턴을 발견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무작위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 능력 덕분에 문명을 만들었고 때로는 착각에도 빠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보다 먼저 연결을 만드는 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